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6페이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투자에선 이 지렛대 효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데 168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자, 총 투자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인데 이걸 우리가 지분 수익률을 차감하죠. 우리가 우리가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을 우리가 차감을 하여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크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 효과, 마이너스의 레버리지가 발생하죠. 예,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플러스의 이 레버리지 효과 또는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이 지분 수익률 이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죠.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저당 수익률을 대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대출 이자율.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는 중립적이고 자, 여기 이런 경우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바로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번 맞고 3번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뭘 경우? 여기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경우 그렇죠?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익 금리의 상승으로 또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자, 대출 기간 만기 연장을 통하여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되겠죠. 이자를 줄이면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 이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얘기죠. 자, 맞는 지문이고요. 1번 정답입니다. 3번 지문 잘 알아두시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걸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 위험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부채 비율이 200%, 총 자본 수익률이 15%, 저당 수익률이 15%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이 지분 수익률. 자, 이 지분 수익률은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 자, 총 자본 수익률이 얼마? 15%죠. 15%에다가 여기다가 총 자본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빼면 되겠죠. 총 자본 투자 수익률로부터 우리가 저당 대출 이자율을 뺀 거죠.
자, 그럼 15%에서 우리가 저당 수익률 12%, 대출 이자율을 뺀 거죠. 자, 요 차액에 뭐를 곱해주면 부채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부채 비율 200%는 2죠. 200%는 우리가 2입니다. 2에 100을 곱하면 200%거든요. 부채 비율 요걸 곱해주면 구하는데, 3%에 2를 곱하면 6%죠. 15%에 6% 더해줬더니 21%가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21%. 자,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는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되고, 자, 이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 V의 레버리지를 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틀렸고,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이 이자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죠. 니을은 맞고,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자, 이게 동일한 경우, 이게 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지분 수익률의 변화,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세 개가 다 갖는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니을, 미음 세 개가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여러분 5번과 6번 문제가 비슷한데 우리 6번 문제로 계산 문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 자,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이 없다.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자기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자, 1년간 자기 자본은 지분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이때 이 지분이 우리가 분모로 오는 거죠.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지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지분에 대한 대가인 세전 현금 흐름인데,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데, 여러분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우리는 여기 제로죠. 자, 지분 투자액 얼마죠? 기간 초 부동산 가격. 기간 초 부동산 가격,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 지분 투자액은 10억이 되겠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로고, 1년간 순영업소득은 얼마? 3천만 원이죠. 이 3천만 원에다가 또 뭐가 더 들어갔다? 부동산 가격은, 기간 초 부동산 가격은 10억 원인데 1년간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 2%죠. 2%를 곱해주면은 2천만 원이 1년간 올랐다. 그러면 10억에 3천, 2천 더해주죠. 100을 곱해주는 것은 퍼센트로 가는 겁니다. 5%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이번은 타인 자본을 60% 활용한다. 자, 타인 자본을 60%로 활용하면은 대출금이 얼마다? 10억에서 대출금이 6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지분 수익률은, 자, 10억에서 대출금이 6억이니까 얼마죠? 지분 투자액은 얼마가 된다? 4억 원이 돼요. 지분 투자한 금액은 4억인데 순영업소득은 얼마죠? 우리 3천만 원. 자, 순영업소득 3천만 원인데 대출 조건을 봤더니 이자율은 연 4%, 대출 기간 1년, 원리금을 만기시 일시상환. 자, 이런 만기시 일시상환 밑줄. 이게 뭐냐면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에요. 그럼 이자만 갚아야죠. 대출금은 만기 전액 상환하니까 이자를 갚는데, 이자는 우리가 6억이에요. 6억 원에 몇 프로? 우리 4%죠. 4%니까 2,400만 원이 되겠죠. 자, 6억에 2천, 우리가 4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얼마? 2천만 원이죠. 자, 10억에 2%를 곱해준 2천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에
2,400만 원 뺐더니 얼마? 3,600만 원. 네, 곱하기 우리가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약 6.5%가 나오겠네요. 6.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이러면 5번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계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8번 출제했습니다. 11회 시험부터 29회 시험까지 우리 8번 출제를 우리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관련하여 관로 안에 들어갈 우리가 용어로서 우리가 옳은 것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자,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계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무슨 위험이죠? 금융적 위험이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금융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우리 금융상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기억은 자,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위험은 이 사업상의 위험 중 어디에 속하는 거죠? 운영 위험에 속하는 거죠. 이 사업상의 위험 중 운영 위험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는 시장 위험도 있고 위치적인 위험도 있죠. 자, 운영 위험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자, 디귿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우리가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으로서 사업상 위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우리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적 위험이란 부채를 사용할 경우의 위험으로서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위험이다. 여러분 타인 자본을 뭐를 한다? 100%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을 100%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제거될 수는 없는 위험하니까 틀린 지문이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높게가 아니라 낮게 예측하고 위험은 더 높게 예측을 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2번 틀렸고, 3번 시장 위험이란 경기의 변화, 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이고,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죠. 자, 4번 지문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동성 위험. 4번은 5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위험이 높아지면요, 할인율도 낮은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을 우리 처리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 아까 2번 지문처럼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고, 또 5번 지문처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장래
이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의 오이함이 높을수록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자, 오이함이 높을수록 우리는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인 할인율도 높아져요. 자,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하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자, 부동산 가치는 우리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 1번 틀렸고, 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출자는 고정 이자율 대신에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2번도 틀렸죠. 여러분, 그 2번 지문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자, 2번 지문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말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죠.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죠. 자, 오이함과 기대 수익률 평면이죠. 자, 오이함 회피형 투자자의 우리가 무차별 곡선. 자, 여기는 이렇게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자,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때 이것은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죠. 동일한 위험 증가. 자, 여러분 위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위험이 이렇게 증가하죠. 자, 동일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자보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그래서 4번 정답.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죠. 수요가 감소돼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해서 요구 수익률과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5번 지문도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오이함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 요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또는 위험 혐오도, 여러분 거기 위험 혐오도가 위험 회피도입니다. 자, 1번 맞고 2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 작년에도 출제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대 수익률은 점차, 이때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을 하고, 반대 이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을 하죠.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상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에 있다. 즉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대의 수익률도 커지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게 비례관계 또는 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비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비례라든지 또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관계라고 하죠. 위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 관계를 의미하죠. 작년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자, 4번 정답이고, 위험 회피적 투자자들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험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면 기꺼이 투자를 채택하는 유형을 말하죠.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의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급해지죠. 가파르게 된다. 맞는 지문 1번 정답이죠. 회피할수록 가파르게, 이게 포인트. 1번 정답.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의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의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은 위험이 낮은 A 투자를 선택합니다. 2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지문은 우선 틀린 지문을 우리가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한 평균 분산에 있어서의 지배의 원리죠. 자, 우리 A, B 두 투자 대안이 있다. 이때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우리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두 투자 안에 위험이 같다,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을 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인데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위험을 측정한 지표가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가 B를 비교했더니 B가 크죠.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우리 A 투자안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3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의 정가에 대한 얘기죠. 자,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 위험의 정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위험의 정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은 거죠. 높은 할인율, 낮은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4번 틀렸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높게가 아니라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한 낮게가 아니라 높게 추정을 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또 틀린 질문으로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이 정답이죠. 자, 7번과 8번 문제는 우리가 수익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8번 문제로서 우선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우선 계산하는 문제로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낙관적인 경제 상황인 경우 관로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자, 여러분이 얼마죠? 경제 상황별 비관적일 때 4%죠. 자, 비관적일 경우에 4%가 주어졌고, 자, 정상적일 경우에 8%가 주어졌죠. 그리고 낙관적일 경우에는 모르니까 X%가 주어졌는데 이 전체가 얼마다? 8%죠. 자, 이때 확률은, 비관적일 확률은 얼마죠? 20%죠. 전체 100%에서 20%가 차지하고, 정상적일 때는 전체 100%에서 40%가 차지하고, 낙관적일 경우에도 전체 100%에서 40%가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게 얼마죠? 0.2. 요건 0.4죠. 0.4. 자, 0.2. 그러니까 0.8%. 0.4니까 3.2%가 되겠죠. 3.2%. 그럼 요거 4%네요. 4% 더하기 얼마죠? X% 곱하기 0.4는 8%가 되겠죠. 자, 그럼 X 퍼센티지 곱하기 0.4는 4% 넘어가 주면 4%가 돼서 양변에 얼마? 10을 곱해주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40%가 되죠. 따라서 X 퍼센티지는 4로 나눠줬더니 10%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 10이 되겠죠. 10. 4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 상가 기대 수익률은 우리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의 가중치죠. 가중치.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상가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오염 처리 방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오염 조정 할인율법은 오염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상향, 하향이 아니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즉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1번 틀렸고, 국채나 정기예금과 같은 무위험 자산만 투자하는 방법은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에 해당합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비교를 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좋은 투자 대안이 오히려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죠.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투입 요소인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분석? 민감도. 자, 이 민감도 분석은 매년 출제하는데 올해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민감도 분석은 지금 매년 출제가 되면서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투입되는 요소는 우리가 독립변수인데 뭐 임대료가 변화하느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 변하느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가 변동하느냐, 이러한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수익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가 민감도 분석 꼭 기억을 해두시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8쪽으로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위험 절감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 작을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밑줄 여기 틀렸죠. 나타난다. 틀린 질문.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 밑줄.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값. 자,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 또 있고 플러스 값으로 있는데 마이너스 값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상관계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3번 틀렸고, 토지 특성 중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을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우리가 늘림으로써 체계적이 아니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죠. 틀린 지문 4번 옳은 지문 설명은 4번 정답이고,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우리가 문제를 또 한번 보시면은,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 이 평균 분산 이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곡선이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 계속 출제되는 용어잖아요. 2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잖아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영역,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동일한 위험, 5%다.
그래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인데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개념 맞고요.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즉 이 말은 이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자, 우상향하는 이유죠. 여러분 3번 지문은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니까 틀렸죠.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지만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정답.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우리가 이거죠.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이 지점이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저 포트폴리오죠.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또 정답 지문 출제를 했죠. 정답 지문으로.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상관계수가 -1인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 모든 위험 밑줄 얘기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뭐죠?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1일 때는 뭐를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1번 틀렸고 2번 효율적 전선. 이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이것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로서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말하죠. 2번 개념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효율적 프론티어,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도에서 더 이상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고 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입니다. 자, 4번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거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이루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먼저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것은 교차하는 점이거든요.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입니다. 접하는 점.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자. 각 자산별 상관계수가 다음과 같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 표를 보시면서 A 부동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주식, 채권, 펀드 중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일하다. 여러분 상관계수의 값이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 부동산 거기에 봅니다. 주식, 채권, 펀드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적은 게 0.433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니까. 상관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비부동산은 금융상품 중 주식과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하다. 여러분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 밑줄. 여러분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1에 가까이 가는 값. 1에 가까이 가는 것. 비부동산에서 거기 1에 가까이 가는 값 0.558인 펀드가 되겠죠.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 2번 정답. 3번 C부동산과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죠. 왜? 상관계 수익값이 0.145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상관계 수익값이 가장 낮은 C 부동산이 가장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펀드와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자 여러분,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유사한 부동산은 상관계 수익값이 가장 높은, 펀드에서 상관계 수익값이 가장 높은 0.661을 나타내는 A 부동산이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과 14번은 같은 유형의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번 문제를 우리는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 자, 우선은 A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구하는데, 자, 호황일 경우에는 6%죠. 호황일 경우에 6%가 나와 있고, 자, 불황일 경우에는, 자, 불황일 경우에는 몇 프로죠? 4%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황일 확률, 호황일 확률은 40%, 100%에서 40%, 0.4. 불황일 확률은 100%에서 60%, 0.6이죠. 자, 그럼 2.4%, 2.4%에 2.4% 대줬더니 얼마냐? 4.8%가 되겠죠.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8% 여기가 되겠고, 이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0.4니 여기는 0.6인데 여기는 2.4%, 2.4%고 여기는 얼마? 3.2%니까 5.6%가 되겠죠. 5.6%. 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여기에 10%가 되겠고 여기에 2%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 0.4니까 4%고 0.6이니까 1.2%. 그래서 5.2%가 우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4.8%, 그리고 5.6%, 그 다음에 5.2%죠. 자, 여기서 뭐죠? 여기 A, B, C잖아요. 여기서 상대적 투자 비중이죠. 전체 100%에서 얼마? 20%. 전체 100%에서 20%. 투자 비중 0.2. 여기는 전체 100%에서 30%, 0.3. 여기는 전체 100%에서 얼마다? 50%, 0.5죠. 자, 요걸 우리가 다 더해줬더니 요걸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은 5.24%가 나오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이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하여 다 더해주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 4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 틀린 설명, 위험 회피용 투자자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투자자 A는 투자안 B를 지배한다. 자, 여러분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이런 평균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위험이 낮은, 표준 편차는 위험, 평균은 기대 수익률,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하니까 A는 우리가 투자한 B를 지배하고, 또 CD 봅니다. 위험이, 표준 편차 위험이 4%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16%, C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18%, D를 선택하죠. 따라서 D는 C를 지배한다. 자, 1번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자, 여러분이 이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거, 여러분 밑줄은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큰 것은 위험이 가장 낮은 거. 그럼 여러분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2%, 뭐죠? A가 되겠죠. 2가 아니라 A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 투자한 A는 기대 수익률 가장 낮고 위험도 가장 낮기 때문에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이죠. 4번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위험도 낮고 기대 수익률 낮은 A가 되겠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5번은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묻죠. 부동산 펀드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묻습니다. 자,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우리가 6%. 자, 펀드 기대 수익률은 A 부동산이 6%, B 부동산은 10%, C 부동산은 12%인데 문제는 여기서 투자 비중이죠. 전체 1,000억에 100억이죠. 여기는 전체 1,000억에서 100억을 투자했고, 투자 비중이죠. 전체 1,000억에서 여기는 300억을 투자했어요. 300억. 여기는 전체 1,000억에서 6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0.1이죠. 0.1. 그러니까 몇 프로죠? 0.6% 더하기 0.3이니까 3% 더하기 여기 0.6이니까 0.6 곱해주면은 7.2%가 되겠죠. 따라서 10.8%가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친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구할 수 있고, 펀드 C는 빌딩 C는 빌딩 A보다 기대 수익률도 가장 높고 표준 편차 위험도 가장 높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부동산. 맞는 지문이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1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을 하겠죠. 이때 투자를 우리는 채택을 한다. 이렇게 맞는 질문.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뭐냐? 자, 여러분 변이계수는 4번 지문에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이 표준 편차를 말하죠. 그럼 A는 얼마죠? 자, A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6%. 6%에서 여기가 4%니까 3분의 2, 약 0.67이 의미하겠죠. 자, B는 얼마? B는 우리가 7분의 기대 수익률 10분의 7, 10%의 7%니까 0.7. 자, C는 기대 수익률 12%에 10이죠. 자, 딱 0.8 정도 되죠. 어디가?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뭐다? A죠. A.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4번에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투자는 A예요. C가 아니고 A고, 주어진 투자에서 가장 합리적은 또 A다.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해요. 역수가 뭐죠? 자, 역수. 자, 변이계수와 역수가 우리가 5번 지문에 나오는 뭐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죠.
자, 오염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역수가. 그럼 얼마다? 역수니까 A는 4분의 6이니까 1.59, B는 7분의 10이니까 약 1.42가 되고, C는 10분의 1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역수는 반드시 또 큰 거, A죠.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그 역수인 오염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뭐가 돼? A가 되죠. 그래서 4번과 5번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는 4번과 5번 두 개 틀렸다. 자, 4번, 5번 정답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분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